네, 반갑습니다. 자, 장소가 좀 바뀌었죠?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칠판을 샀어요. 여러분 때문에. 돈도 안 받는 강의를 위해서 책상을 샀습니다. 책상이 아니죠. 칠판을 샀습니다. 과감한 투자. 즉,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그만큼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경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시장이 뭐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오는데 맞아요. 그 시장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장은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시장이에요. 우리 어떤 내용 배우게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장. 영어로는 시장이 아니라 마켓입니다. 발음 좋죠? 한 번도 미국권에 영어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자, 상품의 구매자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상품의 판매자,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교류하고 거래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상품은 뭐냐?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라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는 그럼 또 뭐냐?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판매하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옛날처럼 단순하게 서비스에는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도 서비스지만 이렇게 단순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재화는 똑같죠. 책상, 의자, 연필, 지우개, 샤프, 볼펜 다 재화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매자, 그러니까 구매 희망자죠. 엄밀히 말하면 판매자가 만나서 교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쉽잖아요. 주머니에 돈 꺼내서 또는 카드를 꺼내서 자, 이거 주세요 하고 카드 내면 딱 긁고 끝! 물건 가져오면 돼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막 선사시대 때 우가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돌로 된 그걸 갈아서 이렇게 거래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급자족했어요. 시장의 발달이 순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급자족했어요. 자급자족이 뭐죠? 자급자족. 스스로 채운다는 거예요. 엄마, 나 상추가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상추를 뿌려보자꾸나. 상추씨를 뿌려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자랐네? 걷어서 먹어요. 우리 상추 먹었다. 엄마,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 돼지 조그만 애를 데려놔요. 돼지를 이제 먹여서 키워요. 그리고 잡아먹어요. 뭐라고요? 자급자족.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는 상추가 많이 났는데 저 옆에 김씨네는 돼지가 잘 자랐네요. 어이 김씨, 이 상추에 그 돼지를 싸먹으면 정말 맛있지 않겠나? 우리 서로 바꾸자 라고 이야기해서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교환을 무슨 물건과 물건의 교환을 뭐라 그러죠? 물물교환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도 원시적인 형태의 물물교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정 상표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시금치 마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같은데 보면 그 내가 뭐 줄 테니까 뭐 혹시 있으신 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것 좀 해줘라. 그게 다 물물교환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내가 이거 연필 줄 테니까 지우개 좀 줘. 이런 게 다 물물교환이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야 이럴 게 아니라 누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물건들 남는 것들을 다 가지고 모여서 한번 거래를 해보자 교환을 해보자 라고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원시적인 형태의 최초의 시장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너무 쉬워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강원도에 살아요. 강원도의 특산물 중에 감자가 있잖아요. 감자를 이제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수원의 명물이 갈비거든요. 수원 사람이 파는 갈비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졌다. 잠깐만요, 주술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원에서 강원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소나 아니면 갈비를 들고 또는 감자를 들고 와서 만나서 거래해야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일단 무겁잖아요. 그러다 뭐가 등장했냐? 화폐라는 게 등장합니다. 화폐. 손동작 하나로 해서 설명했어요. 자, 이 화폐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의 거래는 더더욱 활발해졌어요. 화폐가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원짜리 만원의 가치, 5만원짜리 5만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화폐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물건을 직접 가서 교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 가서 뭘 살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는 거 가지고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화폐를 쓰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자, 이 시장에 등장하면서부터 시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아까 말했죠.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정해놓고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걸 팔 사람을 찾으러 막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지난번 강의보다 좀 크게 나와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지금 학원에서 임시로 찍고 있는 거라. 자, 그리고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내가 대게가 먹고 싶어요. 대게 큰 꽃게 있죠. 대게를 먹으려면 영덕에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영덕은 저기 경상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대게 먹으러 가는 길에 뭐도 좀 사 먹어야 되고 뭐도 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화폐 갖고 바꾸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죠. 비용도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 안 하고 이 옆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아래에 있는 거 다시 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 봅시다. 분업과 특화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비슷한 얘기 같거든요. 분업은요,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특화는요, 내가 잘하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업의 예를 들었어요. 제가 기술적 분업이 있고요, 사회적 분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지만 저는 가르쳐줍니다. 기술적 분업이라는 거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예가 뭐냐면,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합시다. 자동차 여러분 뉴스에서 봤지만 이렇게 생산 라인이 쫙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먼저 본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본체를 이렇게 실어요. 컨베이어 벨트. 벨트가 덜덜덜덜덜덜 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문을 조립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막 조립해요.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문만 조립해요. 왜요? 문 조립하는데 달인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은 엔진 넣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엔진만 넣어요. 그 다음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이어만 달아요. 이게 분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 분업이에요. 사회적 분업은 뭐냐면요, 이거는 특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닙니다. 사회적 분업은 뭐냐면요, 제가 학원 선생님이자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하죠.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도 삼겹살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요? 삼겹살집을 차려요? 고깃집에 가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분업이에요.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회에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삼겹살집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분업, 사회적인 분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면 실력이 늘까요, 줄까요? 절대로 공부를 예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처럼 늘지 않죠. 어쨌든 공부 빼고 축구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늘고 게임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늘잖아요. 저 롤 하는데요. 롤 할 때 저 시즌 7 때부터 했는데요. 실버, 골드, 이번 시즌은 비밀이에요. 저희 교회 친구들은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쨌든 하면 늘어요. 생활의 달인 같은 것도 여러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는데 이틀이요. 이런 사람 못 봤죠?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하다 보니까 늘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에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난 장인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것이 특화입니다. 시장이 생기면서부터 더 이상 자급자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 되고, 사회적으로 할 일들이 나눠져 있고, 한 가지 물건을 만들더라도 생산 라인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등장은 곧 분업과 특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 시장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제가 혹시 좀 가렸나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판서를 좀 가렸다 할지라도 지금 형광등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 친구들 있을 텐데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장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구체적인 시장이 있고요, 추상적인 시장이 있어요. 구체적인 시장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편의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재래시장 뭐죠? 뭐 땡땡 시장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시장들, 전통적 시장, 그래서 재래시장이라고 하고요. 대형마트는 뭐 롯데비나 롯데가 상표군요. 땡땡 마트나 아니면 뭐 땡마트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홈 마이너스 이런데 그런 데들이 이제 대형마트고요. 편의점은 GS24 약간 괜찮죠? 이 정도는 아닌가요? 어쨌든 뭐 See You Again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들이 이제 편의점입니다. 자, 추상적인 마트라고 할 뻔했네. 추상적인 시장은 뭐가 있냐면요, 노동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도 서비스잖아요. 앞에서 시장의 개념 설명할 때 서비스도 판매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바몬에 구직식 이렇게 나는 일자리를 구해요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누군가 나를 뽑기 위해서 나한테 조건을 제시하죠. 저같이 훌륭한 인재 같은 경우에 뭐 연봉 15억을 주겠다. 이러면 저는 이제 살짝 고민을 하겠죠.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돈을 쓰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도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로는 뭐 인력 시장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막 아저씨들 가갖고 뭐 하루 뭐 잘하시는 분 오세요. 그럼 막 봉고차 타고 그런 드라마에 많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시장입니다. 자, 그다음 주식 시장. 절대 손대지 않았으면 하지만 현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회사들은요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건데 자기 회사의 운영권을 쪼개서 사람들한테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대신에 회사는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정기적인 기점마다 나눠줍니다. 그걸 배당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이 오를 수 있죠. 이 회사가 가치가 좋아지면.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 싶으면 팔아요. 그리고 그 차익만큼 수익을 거둬요. 물론 마이너스 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뭐 하겠다는 친구 말리지 않겠지만 그런 주식도 시장이고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환율도 시장입니다. 달러도 시장이에요. 유로화도 시장이고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시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핫한 시장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사실 이 전자상거래란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홈쇼핑이랑 인터넷 쇼핑을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물론 이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뭐 여러분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10번, 8번, 뭐 저희 집 기준이에요. 2번, 뭐 6번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매진 임박 막 이런 거 있죠. 매진 임박인데 계속해 팔아서 정말 언제 매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인쇼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모바일 쇼핑 많이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전자상거래 별도로 빼놨어요. 이것들은. 자,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파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채소 가게, 고기 가게가 아니죠. 정육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산물 시장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부동산 시장. 생선 가게를 차리려면은 생선 가게를 지을 땅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거 파서 옮기더라도 그 땅 거기 그대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력 시장, 아까 노동시장 얘기했고요. 자본시장이 있는데 자본시장 뭐냐면 투자금을 생각하시면 쉽고요.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놓는 것도 자본시장의 일부분입니다. 금융시장이랑 거의 느낌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의 설명입니다. 설명이 좀 빠르긴 하지만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수요, 공급, 환율,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게 훨씬 더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